이제 첫 시간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게 좀 긴데 좀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진다는 거 압니다. 이렇게 아래 원시시대 이동력, 농사, 기계, 컴퓨팅력, 인지력. 자, 인지시대를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지력과 인성력이다. 네, 이렇게 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이 시대의 핵심 능력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인지력은요, 과거에도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필요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인지력을 지금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킬까요? 그게 지금 오늘 묻는 핵심이에요. 과거에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는 인지 능력이 네안데르탈인보다 뛰어나게 됐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제였는데 네안데르탈인이 갑자기 인지 능력이 어디서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그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단 뭐 몇천 년 사이에 그냥 동족을 다 살해하고 호모사피엔스로 다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이 지능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인지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올리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올리원은 유일한 거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태어난 것은 동물과 다른 올리원이 된 거죠. 동물 세계에서 올리원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요즘에 인지시대에는 올리원 인간을 요구해요. 왜? 자, 물어볼게요. 아는 것이? 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만 년 동안 지켜온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인공지능이 아는 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인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아는 게 힘이다고, 두 번째는 알아내는 게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는 게 힘이라고 패러다임을 지켜왔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시작! 그렇죠. 누가 아는 것으로 가겠어요? 아는 거 기계가 다 할 텐데. 근데 그동안 알아내는 게 없었나요? 있었죠. 왜? 노벨상이 있었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다 알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아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거를 우리는 알지. 그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내면 우리는 열심히 안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내는 쪽에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왜?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 알아내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지금은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제 한번 상황을 파악해 들어가 봅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올리원이란 뭐냐? 올리원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본다면 올리원의 핵심 역량은 크게 이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이게 OECD의 핵심 패러다임이죠. 인지력, 인성력, 주도력. 이 세 가지가 핵심 구조도죠, 우리 안에.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의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원이죠. 건강, 감성과 관계, 지성과 전문성, 지도성과 같은 이런 자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재료가 지도력, 언어력, 학습력, 정보력과 같은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엮어져서 하나의 올리원 역량을 이루는데 이걸 개발시켜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인지 수단인데요. 이게 바로 저는 3키라고 부릅니다. 이해, 사고, 표현입니다. 그럼 아까 봤던 거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해, 사고, 표현.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그 세 개를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개발하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이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제일 약한 자 배려가 어렵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존중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중이 더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두 개의 요소를 같이 몸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이게 올리온의 한 장의 그림입니다. 결국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요소가 포진되고 나머지 자원과 재료를 활용해서 이게 개발을 시켜주고 그 개발의 결과는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죠. 이걸 우리는 올리온 역량이라고 하는데 결국 올리온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올리온이 된다는 것은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능력이죠. 이 세상에 없었던 걸 알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 없었던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죠. 노벨상을 다 받나? 자, 박사학위, 여러분 석사나 박사학위 써보면 공통적인 방법이 수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안 하죠. 지구촌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네, 대출 이렇게 묻죠. 교육 쪽이면 이렇게 물어요. 표준치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2개 클래스를 만들고 표준 집단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인지기술을 적용하고 이쪽에다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의 통계로 인지기술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나타났다.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거죠. 굉장히 작은 거야. 작은 거지만 세계 최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줄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알아냈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한 사람들한테는 박사학위 안 줍니다. 왜? 우연히 발견할 수 있으니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 기술에 따라서 발견을 했느냐? 아무리 작고 크고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작으니까. 네 생활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자, 아침에 우유를 엎질렀어. 그러니까 엎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걸 가설 수입하고 검증을 하고 이게 어려워요. 다 할 수 있다니까. 문제의 크기가 노벨상이냐 박사학위냐 우리 아이의 문제냐죠.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하는 이유. 배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즉 다시 말해서 진도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전남교육청 요즘에 좀 교육청의 이제 헤드들이 이제 저를 많이 초빙을 해요. 요즘에 전남교육청도 지금 200명 헤드들 다 모이거든요. 이거 묻는 게 뭔지 저한테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방향이 뭐냐 도대체. 예,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다 헤드들이 저를 찾습니다. 요즘에. 이 이유가 어찌 된 거냐면 전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저는 공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정말 평생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막 시스템 찾고 하니까 사용하는 수단이라든가 방법 이거 자체가 공교육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에서 제가 연구를 쓴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턱 다가오고 4차 산업혁명이 딱 다가오니까 교육계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식 가지고는 안 되네? 지식으로 완전히 세팅됐던 교육체계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을 찾게 되고 이 시대는 뭐야 도대체?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뭘 배워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20년 넘게 핵심 역량을 연구해 왔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듣더니 막 교육청마다 막 소빙을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희는 다행히 인공지능과 핵심 역량 두 개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시도 코드에 맞은 거예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올리원 역량이라는 것은 크게 인간이 원래 올리원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알아내는 힘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걸 알아내는 거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만 아는 거예요. 작지만. 그게 올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올리원 역량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그럼 인간의 핵심 능력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하는 능력, 이게 이제 핵심 능력이죠. 두 번째는 언어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지력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 바로 존재의 기반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가진 게 우리가 7만 년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로부터 거의 7만 년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7만 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데 왜 문명이 발달 안 했을까요? 신기하죠.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좀 더 줄이면 한 2, 3천 년? 아니면 그냥 근대 들어와서 중세 넘어 근대에서 증기기관 나오면서 실제로 문명다운 문명이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왜 인간은 문명을 못 만들었을까요? 초기에는 지식의 전수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지식의 전수가 안 됐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언어 때문이죠. 바로 이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어가 나온 시점이 BC 3000년이니까 근데 그때는 또 돌멩이다 쓰고 막 이랬잖아요. 뭐 얼마나 전술이에요. 그냥 못했지 실제로. 실제 종이가 나온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년, AD 200년이니까. 거의 그때부터 사실은 문명이 형성된다고 봐야죠. 사고로 발견한 것들,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서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언어가 나와서 전수를 하니까 정보가 발생한 거죠. 정보가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인간의 문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인간의 이 역량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럼 인간이 능력을 종합적인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따라갈까요? 사고력은 우리 안에 내적 기능은 있지만 누가 가만히 있으면 개발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오감으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말은 못하죠. 예, 정보는 몸에 뇌에 저장시켜 놓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정보에다가 말을 다 붙이죠. 마우스, 마이크 이렇게. 언어가 많아질수록 사고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카르트가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물었어요.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가 궁금한 게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모든 말이 똑같이 또 나죠, 이게. 생각이 뭐지? 생각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뭐지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자, 생각이 뭐지? 생각이 뭐지? 궁금한 것이 생각은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네. 지금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죠. 어렸을 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이 뭐지라고 물으면 생각하게 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왜 이러죠? 평생을 생각해 왔는데 생각이 뭐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근데도 답이 안 나와. 500년 만에 그 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죠.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 생각이 뭐지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너무나 엉뚱한 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언어 철학이 된 거죠. 생각은 언어다. 사람들이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언어야? 왜 생각이 언어지? 근데 그 풀어놓은 작업을 내용을 쭉 보니까 와 맞네. 여러분 지금도 원시 문명은요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를 기준으로 언어 있으면 원시, 언어 없으면 원시, 언어 있으면 문명이라고. 근데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쌓이질 않아요. 생각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놀라운 발견이었죠. 오늘 현대의 언어 철학이 바로 이렇게 탄생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정보가 쌓이고 정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와 정보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역량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핵심 역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타나더니 인간의 능력인 이 세 요소를 이렇게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사고력은 딥러닝으로, 언어는 자동통역으로, 정보는 빅데이터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이 7만 년 걸린 거를 인공지능은 지금 70년 걸렸고,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문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죠.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죠? 실업률 10년 내외 실업률이 50%. 여러분, 미국 세계 경제공황 때 25년 때 경제공황 때 실업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 지금 인공지능 실업률이 50%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에 유엔에서 발표를 다시 했어요. 틀렸다고. 70%. 여러분, 50에서 50이면 이거는 이제 혁명 단계입니다. 나라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권자 뭐든 못 살아요. 결국 해결책으로 뭘 내놓는지 아세요, 지금? 직업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일 안 해도 되니까 먹고 살 거 해줄게. 기본소득제도. 바로 스위스에서 이번에 300만 원 기본소득 해가지고 부결됐지만 앞으로 계속 투표가 될 겁니다. 핀란드는 이미 100만 원 지금 시도했고요. 우리나라도 성남시에서 뭐 청년배당, 이거 1년에 50만 원 받는 걸로 되겠어요. 지금 매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많아야 그것도 하지. 여러분, 국가에서 돈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이고, 이거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벌어져, 지금? 실험이 벌어지는데, 실험은 당연한 거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 폭동혁명, 아니, 1차 기계혁명 때, 증기기관 나왔을 때, 노동력 대신해서 말들이 사라지고, 일들이 사라지니까, 폭동혁명, 막 난리 났잖아요, 시민혁명까지. 그거 해결하느라 난리 있었는데, 지금 또 온 거야. 2차 기계혁명.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이 영상에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해피엔딩 비슷한 걸로 18세기, 19세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혁명, 폭동, 불평등, 러다이트 문제들 이 많은 것들이 그나마 잘 풀린 게 많은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19세기 세 가지 아주 혁신적인 질문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제 이거였죠. 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실업이 일어난 이유는 농업사회에서 가졌던 능력을 가지고 도시에 와서 기계를 딱 대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시켜줘야 돼? 연수라고 표현했다, 여기. 교육 시켜줘야 돼요? 네. 교육을 시켜줘야 되네요. 이게 1번이었다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당시에 기계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돼? 네, 제도로 해서 나눠줘야 돼, 또. 이게 복지제도야. 농사 세금만 갖다가 이제는 부가세 만들어가지고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제도로 나눠서 복지해 줍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교육, 복지. 그러면 2차 기계혁명이 지금 왔어, 우리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기계혁명이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해결책이 기계가 노동은 대신했는데 국영수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기계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국영수야. 이걸로 잘 해결이 된 거예요. 한 2, 300년은 그래도 이걸로 풀어가지고 인간의 독특성을 유지했다고. 근데 지금 국영수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컴퓨터야. 인공지능이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이제? 지금 이 문제 앞에 걸렸다고. 오늘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어.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 지금 리더들 다 지금 이 해법을 지금 계속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질에게 두 가지 요소, 아는 게 힘이다, 알아내는 게 힘이다. 알아내는 게 인류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알아내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야지. 아니, 알아내는 게 박사들이나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럼 해법을 어떻게 줘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누구나 알아내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어떤 노하우나 비법을 알려주고 그걸 기술적으로 제공하면 되죠. 그걸 이번에 지금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방향이죠. 자, 그래서 2차 기계혁명에서는 바로 이렇게 올리온 해결책이 알아내는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상당히 선두주자에 속해요. 거의 1년에 500회 이상의 강연을 전국에 했을 정도니까. 인공지능 강연을. 처음에는 솔직히 안 믿더라고요. 에이, 뭐 미래의 SF 얘기한다고 다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알파고 뜨니까 그때부터 뭐 그냥 그 알파고 뜨고 나서 제가 지금 바빠진 거예요. 지금. 교육부도 이제 진짜로 믿더라고. 아, 진짜 내가 강의 수도 없이 했잖아요. 안 믿어. 알파고가 무섭긴 무서웠나 봐. 지금은 이제 다 같이 공감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인간지능이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는 원론으로 가고 있죠. 여기 원론이에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노동은 이미 기계가 대체했고, 이제 아는 것은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했고, 우리는 유일하게 이제 이거 하나.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내는 걸 정말 쉽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얘기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영상을 제가 주소를 여러분들 드릴게요. 네. 주소 보시고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랄 부분이 사실 ¿A dónde en el mundo te gustaría viajar? A Rusia. To Russia. ¿Tú? 지금 여기 보면 영하고 멕시코하고 통화 지금 하는데 화상으로 하면 여기 번역이 자동으로 되면서 말이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 이게 15년에 나온 거예요. 벌써. 이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Everywhere. It would be amazing to see you some. Kiss girls I've never met before using this translation device, Ili. この翻訳デバイス、イリを使って初対面の女性。 일본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예, 우리는 16년을 배워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하면 좀 배우겠어. 근데 이거 뭐 얘들은 배우지도 않고 잘하잖아요. キスを挑みます。 Alright, let's go do this. Very nice French girl. 하는 것도 재밌어요. Good to see you here. 이어폰을 개발을 한 거예요. 양쪽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은 Yeah. 둘이 이제 대화가 자동 통역. Can you hear me in French? Puis-je vous entendre en français? Je peux parler français? Yes, I can hear you talk French. But this is awesome.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 기술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어폰으로 연결한 거죠.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여자친구 대화가 안 되니까 급기야 할 수 없이 있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담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준 거예요. 블루투스로. 얼마나 편해요. 이제 외국인들하고 자유롭게 좀 연애도 좀 하겠네요. But how you do it? 자, 그런데 This little wearable uses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Pepper,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Recently, I've been working in banks. 뭐 길게 볼 건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이 페퍼 얘가 사실 솔직히 로봇으로서는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인간은 뭐 대화가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가 상황 보고 하고 싶은 말만 저장된 걸 하는데 얘에게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딱 장착이 된 거 이번에. 은행 업무를 지금 혼자 진행 다 합니다. 이 정도 은행 업무 하려면요 16년 배우고 인턴 훈련 받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근데 얘는 완전히 은행 업무를 다 빼고 누가 물어도 누가 와서 일본 사람이 오든 뭐 누가 오든 다 해내는 거죠 이렇게. 예. 新規口座開設ですね。身分証明書は何かお持ちですか？残念ながら今日は持っていません。かしこまりました。 네. 어떤 상황이든 다 자기가 응대하고 상황에 따라서 모두 처리하는 능력.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은행 업무죠. 이번에 맥주 운반을 고속도로로 해서 그 장거리를 무인 운전사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럭이 운전을 해가지고 벌써 직업의 실업 신호탄이 시작됐습니다. 뭐 저기 그 택배로 우리 피자 시키면 이제 피자를 자동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도 이미 개발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거죠.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요. 특별히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고 다음 언어인데 인공지능이 아까 사고도 잡고 언어도 잡고
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면서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테드에서 나온 영상인데 딱 하나입니다. 질문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잠식한다. 그럼 마지막 대안은 뭐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전례가 없는 일. 이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빅데이터가 없는 일은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누가 잘해요? 인간이 잘해요. 인간이. 우리는 전례가 없어도 그죠? 새로운 세계를 이제까지 찾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도 찾아왔어. 그 역량, 그걸 올리원 역량이라고 불러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21세기 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자. 올리원 역량은 문제 해결력과 ICT. ICT는 정보를 찾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힘과 아는 힘이죠.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다음 대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알죠. 글을, 말을, 영상을, 체험을.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아내는 통로는 네 가지가 전부예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초감각을 사용하든지.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냐? 어떻게 아는가는 이걸 가지고 아는데요. 어떻게 알아내는가는 생각해 봅시다. 자, 알아내는 능력이 뭔지 알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머릿속 뭐 해요? 예, 알아내는 생각을 하죠. 알아내서 맞으면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고 그러고 못 맞추면 뭐 그런 거고. 자, 결국 알아내는 방법이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것보다 내가 질문을 하는 게 더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다시 정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은 뭐다? 인지력과 인성력이다. 인지력의 핵심 역량은 두 가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하다?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우리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한다? 질문을 한다. 근데 질문이 형태가 말로 하는 질문이 있고요. 어떤 말하지 않아도 질문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궁금한 거죠. 그럼 언제 궁금해요? 예? 생각하면 궁금해요? 항상 궁금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 단어로 끝납니다. 질문을 하거나,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는 것과 새로운 자극이 차이가 있을 때. 이게 모든 생각의 요소입니다. 차이는 곧 질문이에요. 교육이란, 잘 들으세요? 교육이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낮거나 높은 상태의 차이를 제공하는 어떤 액션을 주는 게 교육이에요. 안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너무 높으면 어때요? 포기해. 너무 낮으면 재미없어. 같으면 이것도 별로? 예,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하는 거니까. 예, 너무 낮으면 아예 그 가르치는 사람을 얕보겠죠. 같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약간 높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궁금하게, 즉 궁금하게 질문을 하도록,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게 질문을 던지거나 차이를 제공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럼 지금부터 교육은 차이를 제공하거나 질문하거나 이 두 가지로 모든 수업의 재구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만 자기 머릿속에 남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의 방향입니다. 자, 정리됐죠?